동두천시 상패동에는 동두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경기도가 지난 2010년에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식 물류 시스템과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공동집배송으로 생산자, 영업본부, 영업소, 도매점, 소매점 등 5단계로 구성된 유통단계를 생산자, 물류센터, 소매점의 3단계로 줄여 물류비 절감과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소상공인업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두천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당시 경기도와 중기청에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하고 동두천시에서 7억 원, 롯데마트에서 상생발전협력금으로 2억 원, 동두천시장 상인들이 1억 원을 출자한 동두천 유통사업 협동조합과 건립운영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동두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자의 능력 부족과 동두천시의 무관심 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계속 적자예요. 여기는 돈이 뭐 참 한심스러운 거죠. 이게 다 세금인데. 아마 사업자 실패 선정에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 동두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백광현 조합장과 입점업체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조합원이 지금 57명에서 예. 53명이에요. 현재 53명. 네, 3명인데 예. 조합원들이 우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공동 구매, 네. 공동 매출을 해줬어요. 예. 공동 매출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 입찰을 해요. 그 입찰은 이제 네. 그럼 물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한 걸로 들어갔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입해서 팔아줬어요. 그렇게 학교 하여튼간 이 주변에 학교들 다 그렇게 납품을 했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온 창고가 있잖아요. 저온 창고는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자기 창고가 모자르잖아. 그럴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수수료 3%. 입점업체 현황은 지금 제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18년도 말에 도저히 끌어가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직원들을 싹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랑 물류센터랑을 별개로 봐야 돼요. 조합은 일단 잠정적으로 수도업을 한 상태예요. 네. 왜 수도업을 했느냐? 식자재 도매를 하는데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또 경제도 안 좋고 어려워서 당분간 문을 닫고 헬스업 시설, 헬스업이라는 게 육류, 가공을 말해요. 이거를 해서 분납, 학교 납품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수도 해놓고 헬스업 시설을 했어요. 투자해서. 네. 근데 헬스업 시설을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이 건립 2종이야지만 된대요. 근데 저게 1종이야. 그 1종에서 2종을 바꿔달라고 시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 헬스업 인증만 받으면 다시 재개를 해요. 네. 이걸 그래서 그동안만 이제 약 2년 정도, 원래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했는데 지금 시가 안 해주는 못 되는 바람에 2년을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을 다 내보내고 저 물류센터도 뺄라 그랬어. 거기 지금 있는 업체가 제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납부해 줄 테니 그러면 헬스업 시설 될 때까지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그 전기, 수도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납부를 하고 있어. 그것만. 북부유통조합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아마 수독할 거야. 그래서 내년 3월 전후로 해서 그 인증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3% 수수료를 납부했었어요. 19년도, 18년도 말까지. 예. 그 이용료라는 게 이제 창고 이용하잖아요. 예. 그거 3%. 예. 그래서 여기에 그거 받아가지고 또 전기료 내야죠. CCTV 그 뭐 쭉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네가 또 같이 투자했으니까 거기 헬스업 시설을 예. 그때까지 이거 놀리면 저 죽습니다. 이용료만 내고 전기료만 내고 관리만 하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근데 뭐 말이 와전돼 가지고 뭐 이상한 말이 하길래 너 지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밥 한 끼 하나 더 먹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너 나가라. 투자한 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나도 우리 조합 입장에서도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처음에 30억을 받았을 거예요. 시가. 그러면 3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자부담 3억을 안 내면 저거 설치를 못 해요. 우리가 10% 자부담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C가 우리한테 저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거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시의원님들한테도 수없이 얘기해도 소용없었고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면 이해관계에서 니네 못했으니까 해지하라. 그럼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으면 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신경도 쓴 적도 없어요. 시의원이 신경 쓴 적도 없어요.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지금 하듯이 취재하듯이 해가지고 거꾸로 잘못하고 있으니까 죽어라 하고 5분 발언이나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저희도 좀 빨리 이게 좀 시하고 조합하고 문제가 좀 해결이 네. 돼야 예. 보상을 받고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력으로 이렇게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창고를 하나씩 한 달에 얼마 이제 월세 개념으로 임대료 비슷하게 이제 시설료를 받고 그렇게 유지를 한 거죠. 계속 적자예요. 여기는 돈이 그다음에 청에서 받은 거는 이 건물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땅하고. 그리고 3억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차가 그때는 많았어요. 5톤 차, 1톤 답차 2대, 1톤 차, 또 저쪽에 보면 지게차도 있고 그건 장비들 사는데 쓰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냉장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거 설치하는 데 쓰시고 일을 늘려서 일이 많으면 차를 나중에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장비를 다 풀로 쓰지도 않으면서 풀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수요가 있어서 우리 같은 건 보통 뭐 차 한 대 정도는 사놓고 뭐 혹시나 모르니까 2대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5톤 차면 이게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차예요. 이거 물량을 이렇게 일이 많이 생겨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캐파가 되면 사면 되는데 일단 장비부터 사놓은 거죠. 그때 5톤 차 한 대가 한 7, 8천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장비만 차 4대, 뭐 지게차 그것만 해도 한 1억 5천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시설 하는 데도 좀 쓰고 그러니까 현금이 없죠. 그러니까 장사할 돈이 없어요. 거래처가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는 못하고 되려 줄어요. 주는 이유가 일단 물건을 싸게 못 사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이. 물건을 내가 성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엉뚱한 거 쓰는 데다가 먼저 다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100만 원씩 줬어요. 작업장도 100만 원, 그리고 시설 냉동실도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냉장고 하나가 50.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도 조합원이니까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보증금도 없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이 조합이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저는. 보시는 예.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을 해봐요. 이 넓은 조건에 한 달에 200만 원만 내고 쓴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전기세 또는 별도 지급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한 그 2달이 밀려가지고 수도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때는 이제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월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도 안 되고 지금도 아마 퇴직금이 1,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그거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주겠다고만 얘기하고 나는 그래 이 넓은 조건에 좋은 시설물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운영을 이렇게 하시냐 좀 개선해서 이렇게 좀 하시라 그랬더니 이게 테두리 안에서 좀 벗어난다고 해서 본인이 다 카트를 시켜요. 그 답답한 거죠 저는. 그 조합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이 설비를 할 때 안 사장이 이거를 출자금으로 해서 시설을 해라. 그리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돈도 굉장히 커요. 한 3억 돼요. 저는 솔직히 시에서 담배 들어가지고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돈 다 되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시에. 이 건물이 나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싼 그 값어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다시 재바꾸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은데 저도 여기다가 그 이분들 집행진 그 말 듣고 돈을 넣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해썹 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벌써 6년, 5년 전에 2억을 투자해서 저 작업장에다가 재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썹 시설을 다 해놨어요. 허가만 나오면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이게 왜냐면은 주인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중기청,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 동천시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 3명의 의견이 하나만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담당 공무원 멱살을 잡고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라고 그 말을 듣고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도 살아요. 그게 만약 됐으면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 학교 급식하고 또 햇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급식들이 많이 지금도 많잖아요. 거기다 이제는 햇삽 아니면은 이 큰 뭐 이런 업체들은 납품이 안 돼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득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제가 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앞서 선점을 한다 그래야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 경쟁력이 이제 치고 넘의 걸 야금야금 이렇게 뭐 조금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해썹을 해준다고 자기가 뭐 담당 공무원 멱살을 잡고 책임지고 해줄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경기도까지는 승인이 났어요. 근데 중기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내가 니네 작업장으로 쓰라고 이걸 해준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저희는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서 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더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돈이면 다른 데다 다시 차리거나 아니면 돼 있는 그 공장을 그냥 얻어서 써도 돼. 해썹이 돼 있는 그거를 굳이 내가 다시 안 해도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일거리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저도 안타깝고 뭐 이분들은 전혀 제 그걸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나라 돈이 이게 참 이거 뭐 이렇게 뭐 없어지는 돈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근데 참 한심스러운 거죠. 이게 다 세금인데. 저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냥 전기세 수도세 요것만 제가 쓰니까 그것만 내고 있고 임대료도 안 내시고 계시다고? 왜냐면 임대료도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정적으로 그 애당초의 취지는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뿐이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향후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 네. 계속적으로 뭐 중기부에서도 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초에 이제 이 사업의 시작을 민간 업자들하고 어떤 공동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있이 사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이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은 갖춰야 어떤 뭐 쉬운 말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수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동 파트너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수탁자가 수월하게 모집이 돼서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는 그 규모상 너무 작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사업자 선정에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작한 마당이니까 어쨌거나 건물에 올라간 상태에서 그 수탁자를 찾다 보니 지금 이제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사업을 맡게 된 거죠. 그런 입장인데, 중기부에서도 저희가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산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서 애당초의 취지는 못 살게 들어도 어쨌거나 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지속해 갈 것이냐,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줄이 전혀 없어서 네. 저희가 처음으로 면제를 해드렸어요. 면제를 해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근거는 그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사용료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협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매출이 없다 보니,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이 네. 없다 보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부가로 면제를 시켜드렸죠. 용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가요? 처음에 이런 물류 공동센터를 설치하면서 용도를 사실은 맞지 않는 용도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창고에서 그런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뭐 관공서니까 그런 거는 사실 여태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용도 변경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창고라는 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 용도로 돼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용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부담분을 이제 향후에 이제 청산을 갔을 때 그건 이제 조합하고 우리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로서는 그걸 자부담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면은 자부담이 됐다고 하면 네. 우리도 유출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공동묘유로 돼 있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항이 유출을 하건데, 그때 당시에 뭐 벤처기업에 정산보고를 했지만 그 정산보고가 그 자부담을 인정한 보고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향후 청산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조합하고 우리하고 어떤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뭐라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수익을 바라보고 한 사업이 아니고 무조건 적자 사업인 건 처음부터 인지라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인다면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지원해줄 요인이 있는 거죠. 동두천시 상인들 중에는 유통물류센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조합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두천시가 직접 운영해 동두천시의 모든 영세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탁 운영자는 해썹 인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입점업체의 말처럼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마저도 경쟁력을 잃어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은 앞으로도 힘들어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30억이나 들인 시설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동두천시의회 김은호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불합리하고 편향된 행정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도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 부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원들과 논의해 의회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동두천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 동두천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